자, 봅시다. 오늘 하는 거. 오늘 하는 거 이제 함수 증가와 감소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 증가 감소를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그쵸? 함수가 증가한다. 올라간다. 커지고 있다. 맞죠?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는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증가하면 증가하는 함수,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감소하면 감소하는 함수.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을 증가함수, 오른쪽 아래로 가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만 증가함수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도 증가함수냐? 이런 것도 증가함수야. 이렇게 해야도 증가함수야. 그렇죠? 어쨌든 올라가는 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양이 줄어들 뿐이지 결국 올라가는 가고 있죠. 얘도 감소함수도 이런 것만 있진 않죠.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얘도 결국은 얘는 천천히 감소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지만 얘는 감소하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증가함수의 그래프와 감소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 두 x값을 비교했을 때 큰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커지면 증가하는 함수, 큰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하는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거라서 새로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기는 요거는 그쵸? 그럼 요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에 자, 우리는 미분을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미분 계수를 배웠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내가 미분 계수를 각 좌표마다 다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미분 계수 구했잖아요. A에서의 미분 계수, B에서의 미분 계수, C에서의 미분 계수, 뭐 여기에서 미분 계수, 각각의 미분 계수들을 구했어요. 그럼 그 미분 계수들을 뭐라 그랬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들을 한번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때? 부호가 어떻게 돼 있어? 플러스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의 접선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모든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네. 그래서 F'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X에다 뭘 넣어도 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요. 맞지? 뭘 넣어도 0보다 크면 그때 증가하는 함수가 기울기가 양수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미분계수가 양수만 나온다라는 뜻이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양수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것만 있는 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F'이 0보다 작으면 마찬가지죠.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왜? 미분계수가 전부 다 뭐야? 음수니까.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큰 값을 넣었을 때 커진다고 해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비교했을 때 양수라고 해서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분한 함수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너네한테 이거를 섞어서 줘요. 증가함수라는 말을 아까 말했던 이런 형식으로 문제에서 주고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이거를 이용하게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증가하는 함수의 형태를 새로운 표현법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증가함수 그러면 F'X가 모든 실수 이거일 때 이렇게 줘요.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클 때 그거를 증가하는 함수라는 말을 주는 거야.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 막 섞어서 다 되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도 섞어서 낼 수 있고. 증가하는 함수거나 감소하는 함수는 역함수 존재하잖아. 그렇죠? 역함수 존재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건 증가 또는 감소함수일 때만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요.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fx가 증가하는 함수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f'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f'이 0보다 크면 증가하는 함수다라는 거야. 그냥. 됐어요? f'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얘는 이제 f가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야.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함수야. 됐어요? 그랬을 때 f'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어떤 게 뭐냐면 자, 일단은 이렇게 된 경우는 그냥 f'이 0보다 큰 겁니다. 왜냐면 모든 접선을 보시면 양수 계속 0보다 크죠? 그치? 근데 잘 봐.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증가는 해 계속. 증가는 계속 하는데 쭉 가다가 딱 한번 여기 됐어. 0이 됐어.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얘도 다시 증가 다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얘 계속 올라가다 한 번 0 됐잖아. 접선이.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잖아. 어쨌든. 결국 얘 증가야 감소야? 증가죠. 이게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도 포함을 해줘야지 증가하는 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f'이 일단 0보다 크면 일단 증가하는 함수는 맞아. 증가하는 함수는 맞아. 근데 이번에는 f가 증가하는 함수일 때 그 미분한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하는 함수, 감소하면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마찬가지야. 작거나 같다도 똑같아. 내려가다가 한번 0이 되고 다시 내려가도 감소하는 함수라는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건데, 자, 증감을 조사하는 거는 우리가 증감표를 그릴 겁니다. 표를 나타낼 거고, 그 표를 나타내서 증감을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나타내냐? 한번 나타내서 한번 볼까요? 자, 증감표를 어떻게 쓰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표를 하나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리냐? x, 그 다음, f'x, 그 다음 fx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세 개. 미분한 함수와 원래 함수와 x. 그리고서 요 x에는 우리가 뭐를 찾냐면 이 f'x를 찾으세요. 3x 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f'x가 0이 되는 x값. f'x가 0이 되는 x값. 이 존재할 거야, 맞아? 그 값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내가 찾는 두 값이 마이너스 1과 이렇게. 자, 마이너스 1과 1은 비워두셔야 돼요, 옆에는. 왜냐면 얘네는 뭐냐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이고요. 얘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은 x가 1보다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부등식을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를 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죠? 됐죠? 그랬을 때, 자, F'X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함수값 찾으시면 돼요. 1일 때도 0이겠죠? 이거는 뭐 선택권 없죠? 0인 걸 찾았는데, 우리가. 그쵸? F'이 0인 걸 찾았는데 당연히 0이어야겠죠? 자, 그리고 F'이 0인 걸 찾았으면 F의 함수값도 찾아주시면 돼요. F의 함수값.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야? 2인가요? 1 넣으면 마이너스 2인가요? 됐죠? 자, 그럼 봐봐. F'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구호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 구호. 양수일까, 음수일까? 마이너스 1을 짜는 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짜는 거 넣으면. 양수죠. 양수죠. 플러스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넣으면. 음수죠. 여기 넣으면 양수거든? 그러면 너희가 넣어봐서 찾을 거 아니잖아요. 쉽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쉽게 찾냐면, 적어도 이 2차 함수를 너희가 0인 걸 이렇게 두개 찾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2차 함수를 그릴 줄 알아요. 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를 못 그리진 않잖아, 우리. 맞죠? 맞죠? 자, 이걸 보고 찾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1 왼쪽. 여기 함수값들 뭐야?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죠. 여기는 마이너스죠. 여기는 다시 플러스죠. 이거 들어가는 거.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플러스니까 올라간다. F'이 양수면 올라간다며. 맞죠? F'이 음수면 내려간다. 또 F' 다시 양수면 올라간다. 맞아요? 이 진단표를 가지고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리는 거야. 이제. 뒤에 함수 그리는 것까지 이걸 이용해서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증감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 뭘 구하라고? 증가 감소를 주사하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증가하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간 이거 부등호로 쓸 거 아니야? 이제 고1 아니잖아? 고2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거. 그리고 1보다 크다. 요때 증가합니다. 구간 이렇게 쓰는 거 알죠? 맞죠? 그럼 감소할 때는 언제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이때 감소합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0이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1 포함해도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증감표를 이용해서 이거 우리가 증감표라고 얘기해요. 함수의 증감표. 그래서 이거 그리고 나면은 너네 좌표 찍어가지고 그림도 그려. 3차 함수잖아요. 3차 함수 좌표 찍어. 마이너스 1,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1, 2. 1일 때 마이너스 2.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 올라갔다가 부드럽게 이으면 돼 그냥. 곡선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찍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3차 함수 그래프까지 그리는 것도 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는 요거는 필요 없고 요거는 필요 없고 여기서 이거 찾으라는 건 아닙니까? 됐죠? 됐죠?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3차 함수도 똑같아. 증감표를 이용해서 찾으시면 돼요. 자, 미분하면 F'X 찾으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그러면 4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0하고 3 두 개네요. 그쵸? 그래서 증감표 쓰면 x 0하고 3
fx, f 프라임 x. 얘는 당연히 0이고, 0이고. fx. 자, fx 4, 0을 넣으면 2고요. 0은 좀 쉽고. 3을 넣으면, 이씨, 숫자 크다. 3, 81, 20조 곱하기 4, 108. 또 몇이야? 마이너스 25? 맞지? 맞다고 해? 맞는 걸로 해. 됐죠? 그러면은, 자, 여기 전이랑 여기 후랑 여기랑 주어를 찾아야 돼. 그쵸? 얘는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래프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냐면, 3차 함수잖아, 결국은. 그쵸? 실제로 얘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0이랑 3 해서, 실제로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거는 오늘 할 수 있어요. 너네 이따 뒤에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우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여기보다, 뭐 0보다 작은 음수를 하나 넣어볼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음수고, 여기도 음수되니까 음수되죠. 실제로 여기도 음수죠. 여기 음수. 그리고 0하고 3 사이에 숫자 넣어보면 뭐 돼? 음수돼요. 0하고 3 사이에 넣어보면 1 같은 거 넣어보면 되잖아. 그럼 얘가 4라서 양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2라서 음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돼요. 똑같아, 음수잖아요. 그쵸? 그리고 3보다 클 때는 뭐 돼? 3보다 큰 거 넣으면 양수, 양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호를 써주면, 아, 음수고, 양수가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증감은 감소, 증가. 맞나요?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은 어디야? 3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죠? 그래서 증가. 3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3까지가 감소하는 구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프를 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4차 함수를 그리려 그러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0일 때 2, 3일 때 마이너스 25, 뭐 이렇게, 마이너스 25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감소했다가 여기서 한번 0이 되죠? 그치? 그리고 다시 감소하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서 여기를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4차 함수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증감표를 보고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봐야 돼. 증감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따 함수 그리는 거 증감표 봐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증감표 이거 딱 봐도 그리는데 좀 걸리겠죠. 선생님이 증감표를 안 쓰고도 그리는 방법을 알려는 드릴 거예요. 안 쓰고도. 자, 다음. 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잘 가지고 와야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써야 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거 배웠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조건. 기억나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요렇게냐 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 항상 0 같은 거 이거죠. 그래서 판별식 쓰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 그거거든요. 잘 봐. 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대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단 하나도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은 게 존재해서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f'x가 얘는 문제를 바꾸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f'x 뭐야? 3x 되고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잖아요. 얘가 결국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미분 개수가 전부 다 양수거나 0 하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했죠? 한 배씩? 요 그래프잖아.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였죠? 요렇게 활용하는. 그래서 너네 공통수학 1은 그 2차 함수 있잖아. 2차 함수는 결국은 너희가 고3 졸업할 때까지 꼭 뽑아야 돼. 얘는 계속 써야 돼, 계속. 진짜. 졸업하는 그날까지 써야 돼. 그래서, 한 번씩 써보면,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3에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3,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문제만 이렇게 냈을 뿐이지 싹 바꾸는 순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랑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해석해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얘를 까먹으면은 문제가 있겠죠. 얘를 까먹으면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다. 이거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들고 나와서 질문하세요. 이런 거 까먹었으면 그래프 6개 다시 설명해달라고 얘기해. 해줄게. 물론 욕은 할 수 있습니다. 양해는 해주세요. 자, 다음. 얘도 그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0에서 3에서만 감소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나는 F'X가 3X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0부터 3인 구간에서만 감소했으면 좋겠으니까, 다른 데는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디서만 음수면 돼? 0과 3에서만 음수이면 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 함수를 그려야 돼요. 근데 그리는 방법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축을 알 때와 모를 때로 나와요. 맞죠? 축을 알아, 몰라? 알죠? 얜 축을 알아요. 1이잖아, 1. 축이 1이야? 이럴 때는 축을 아는 상태에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축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이렇게 X축 아래 이렇게 그려줘야 되네요. 맞아? 그쵸?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이 누구야? 3일 때죠? 맞아? 3일 때죠? 그럼 3이 여기 X축 위로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네. F'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 근데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했어? F'0이 0보다 작거나 같고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어느 구간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이 이거를 풀었었기 때문에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가 없다. 한 몇 주 전이기 때문에 한 2주 전인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인데 얘는 우리가 축을 아는 경우는 어차피 0을 넣었을 때 값은 3을 넣었을 때 값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러면 애초에 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0보다 커질 수 있어? 없죠? 그래서 사실 얘만 찾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근데 그게 축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써야 돼, 둘 다. 됐어? 이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3 넣어? 3 넣어? 3 몇이냐?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항 하면 되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기 진간표랑 좀 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네, 이번에 할 거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 새로운 용어가 또 하나 나오기 시작했죠. 새로운 용어가. 그럼 일단은 이 용어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겠죠?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묵하는 모든 x에 대하여 뭐 이렇게 쭉 말이 나왔잖아요. 되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극대라는 말과 극소라는 말을 찾을 거야. 됐어요? 그럼 언제가 극대고 언제가 극소냐?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면은 쭉 올라갔다가 여기 꼭지점에 삼봉우리 모양의 여기를 한번 찍고, 그쵸?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내려오고, 다시 찍고 다시 올라가고, 또 찍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가서 아래를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위를 찍고 내려오는 여기를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무조건 위를 찍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반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는 극소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구간을 극소라고 다 표현을 하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말로 써는 거고요. 말로 써는 거고. 그러면 그때 함수값이 존재할 거잖아요. 맞아? 그때 함수값이 존재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극대에서의 함수값을 극대값, 극소에서의 함수값을 극소값. 됐어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극값을 구해라. 이 얘기는 극대와 극소를 다 찾아야, 극대값, 극소값을 다 찾으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 차이.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극대값은, 우리가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최대 최소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은 크기 비교를 단순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라는 건 가장 큰 값, 최소라는 건 가장 작은 값이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대랑 극소랑도 똑같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극대라는 건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거지 뭐 최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잘 보시면 극대는 여기 있는데 극소가 여기 있죠. 극소가 저 위에 있죠. 극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 따라서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모든 함수에서 극소가 무조건 더 작지는 않아요. 물론 다행히 3차 함수는 극대와 극소가 크기가 확연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3차 함수에서는 정해져 있긴 한데 3차 함수에서는 극대가 무조건 커요. 3차 함수에서. 그건 특정 함수 한정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의 함수에는 극대와 극소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꺾인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극대와 극소가 많겠죠. 그쵸? 그래서 극대와 극소는 반드시 하나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최대 최소는 하나씩만 존재하는 거죠. 이게 이 두 개를 써놓은 이유가 너희가 최대 최소랑 헷갈려서 그래. 극대랑 극소라는 말을 최대 최소랑 그 대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럼 얘는 분명히 플러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아 내려가지도 않아.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냥 모든 구간에서 극대값과 극소값이 다 됩니다. 그리고 그 극대값과 극소값은 전부 다 n으로 통일돼요. 얘가 상수함수는 y는 n 이런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 극대값과 극소값은 n으로 전부 다 같습니다. 그냥. 됐어요? 근데 상수함수는 딱히 다루진 않을 거니까 알고만 계시면 된다. 이런 거는 정보로 알고 쓰면 돼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이제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겠네. 맞죠? 찾는 건 쉬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그 극값은 f'a가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극대 극소죠? 맞죠? 잘 봐.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를 지나기 전에 접선의 기울기들은 전부 다 부호가 뭐야? 전부 다 부호가 뭐야? 플러스죠. 근데 여기를 딱 찍는 순간 뭐가 돼? 0이 딱 되죠. 그럼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네? 그럼 요 A라는 답조에서는 요 F'A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맞아요? 미분하면 반드시 그 값을 넣었을 때는 미분계수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극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소도 계속 감소 하다가 여기서 딱 뭐가 돼? 0이 딱 되죠. 그리고 나서 0이 된 상태니까 여기가 B라고 하면 F'B도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네. 맞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 값을 찾을 때 그 값을 가지려면 반드시 그때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미분한 함수의 미분 개수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요겁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F'A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값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거 3차원이거든요. 아까 우리 그래프 중에 계속 증가하는 함수인데 중간에 한번 멈췄다 다시 올라가는 애도 있다 그래. 3차 함수는 이거랑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랑 실제로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자, 3차 함수는 얘는 증가하는 함수인데 계속 양수 하다가 여기 와서 한번 딱 0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계단으로 치면 우리가 쭉 올라가다가 잠깐 숨 돌릴 틈이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평지처럼 잠깐 있다가 바로 또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 구간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도 결국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0이죠. 맞아? F'A가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극대라고 하진 않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데서만 극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 값을 가지려면 일단 0은 돼야 돼.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해. 0이 된다고 그 값을 갖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0이 된다고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다. 단 일단은 그 값을 가지려면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일단은 0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값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0이라는 미분계수를 찾은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하는 거야 이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걸 찾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값을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보는 거는 A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얘가 뭐야? 극대죠. 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값입니다. 극대입니다. 극대. 됐어요? 그러면 극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때 점을 우리는 극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극소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돼요. 미분에서 0이 된다고 무조건 극대랑 극소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극대값과 극소값 하는 걸 연습을 좀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문제로. 자, 112페이지 보시면 이제 결국은 증감표를 쓰는 겁니다. 증감표. 결국은 우리가 증감표를 써야 되고 그 증감표로 찾아야 하는 건데 잘 봐. 우리가 증감표 그리기 굉장히 귀찮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너네 문제 풀다 보면 그 증감표 필요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할 때마다 그 증감표를 그리는 시간이 진짜 적지 않아. 생각보다 적지 않아. 그러면 너네는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고 문제를 풀 때 증감표를 매번 그려. 너무 귀찮지 않겠니? 그쵸? 너무 귀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증감표를 실제로 그리는 것보다 제일 좋은 방식이 뭐냐면, 잘 봐. 첫 번째는 증감표를 그리는 방법을 하기 전에 어쨌든 여기까지는 고정입니다. 요걸 해서 F'X가 0이 되는 X값 있죠? 얘가 0이 되는 거 있죠? 여기까지 찾는 건 고정이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 이게 있어야지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X-2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얘는 X 2차 함수를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1과 3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증감표를 그리면 마이너스 1, 3, 점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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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x, F'X는 그때 0이고, 0이고, 그쵸? 그리고 작은 거 넣어보면 플러스고, 중간에 넣어보면 마이너스고, 큰 거 넣어보면 플러스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그리고 F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몇이냐? 잠깐만. 9, 2, 11, 마이너스 4. 7인가? 7 맞지? 됐어요? 그리고 3 넣으면 몇이냐?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감표에서 어떻게 쓰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뭐야? 극대입니다. 극대값입니다. 얘는 극소값입니다.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맞죠? 이렇게 찾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거 보고 찾으시면 더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뀔 때가 극대라고 했잖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일 때 극대값을 갖는 거야. 극대값. 그게 뭐야? f의 마이너스 1인 거야. 함수값. 맞아요? 그 함수값이 뭐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7이 나오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찾아야지 뭐.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x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일 때 극소값입니다. 그게 뭐야? F3이라는 함수값이죠? 극소값은. 그러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5입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증감표를 굳이 막 안 그리셔도 이 2차 함수를 그리면서 찾을 수 있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증감표 열심히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시간 잡아먹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은 더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그 그래프를 그려놓는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미분한 함수 f'의 그래프 개형인 거야. 그러면 그 해는 우리가 어쨌든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해는 찾는 거기 때문에 해를 찍어놓고 그 해를 지나가게끔 함수를 그리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더 볼게요.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0이 되는 값이 1이랑 3이죠? 그쵸? 그러면 얘의 그래프는 1이랑 3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그리면 맞아? 반박을 해야죠. 왜 아니야? x제곱의 부호가 뭐야? 음수잖아요. 위로 불러. 선생님 말하고 싶은 건 이거 실수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습관처럼 이 그래프 그리거든? 그럼 가끔 틀어서 음수가 나와도 이거 그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 안 할 것 같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너네 안 할 것 같지 하면서도 한 번씩 들고 나와서 질문하고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가 자주 얘기하죠? 뭐 말 안 해도 다들 알 거야. 알 거야. 내가 안 할 것 같지라고 해도 진짜 해요. 이게 말을 해줘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이 성향상 습관처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얘 그림 제발 1하고 3 한 다음에 위로 블록인 거 잘 그려주세요. 알았지? 그럼 얘는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x가 1일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극소값 극소값 그러면 그게 f의 1인 거니까 1 대입하면 되겠네요. 1 대입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10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됐죠? 됐죠? 그 다음 fx가 3일 때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뭐야? 극대죠? 그죠? 그러면 극대값을 갖네요. 극대값 f에 3을 갖는다. 그러면 3을 대입하면 이야 마이너스 54 플러스 54 없어지네. 3 깔끔하고 좋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나 증간표 그렸어? 안 그리죠? 필요 없어. 증간표 안 그려도 됩니다. 진짜로. 물론 가끔 수행평가에 함수 그래프 그리시오라는 수행평가를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학교면은 그래프 그려야죠. 증간표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증간표 해야 돼. 수행평가 하는데도 증간표 안 하고 내지 마라. 알았지? 혹시나 수행평가에서 나오면. 자, 4차 함수도 극값과 극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극값을. 자, 4차 함수는, 그러면 4차 함수는 나는 미분을 하면 3차 함수가 되는 건 알아. 그쵸? 근데 3차 함수가 됐는데 저는 지금 3차 함수 그래프를 모르는데요? 근데 F 프라임 그리면 알 수 있다면서요.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는 3차 함수를 알아 몰라? 몰라. 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뒤에서 배우긴 할 거야. 근데 우리 늘 말하지만 시험은 뒤에까지 다 배우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쓰면 돼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잘 봐.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거든요. 0이 되는 거 일단 찾아야 돼. 기분 나쁘지만 얘는 조리법을 써야 되네요. 아이고야. 2로 될 것 같은데 2, 4, 8 마이너스 8 x 마이너스 2 그쵸? 문제는 2로 되는데 선생님 좀 편법을 쓸게요. 잠깐만. 아니다. 이렇게다. 제곱. 제곱. 예. 편법을 쓸게요. 조리법 하시면 돼요, 너희는. 알았지?
드리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보통 많이 할 때 이거 1차항 보고 이렇게 찾아서 합니다. 1차항 보고. 뭐 그거는 너희가 편하신 방법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4에 x-2 x-1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실제로 이 함수를 그리면 1과 2에서 그리는 건데 중근을 갖는 거거든요. 1에서. 그래서 이 함수 그리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됐어요? 물론 우리는 모르니까 증간표를 해야겠죠? 지금은 증간표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기는 뒤에 진도 나갈 때까지 문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따가 문제 풀 때는 함수 그래프 그려서 하세요. 그래프까지 설명할 거니까. 알았지? 항상 말하죠.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야 되잖아.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안 그래도 어려워 뒤지겠는데, 조금이라도 편한 게 낫잖아, 우리, 그치? 그래서 뒤에까지 하고. 그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요. 그쵸? 실제로 증간표 나타내서 그려봐도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있어, 없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뭐만 있어? 극수만 있네? x가 몇일 때? 2일 때. 맞아요? 2일 때, 극소값, F에 2값 넣으니까 2 넣은 거니까 2, 4, 8, 16. 16에 10 더하면 26. 26에 16 빼니까 10. 10에다가 얘 뭐야?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4야? 맞냐? 맞겠지? 다 봐봐, 마이너스 14. 맞지? 교수가 마이너스 14 맞죠? 네, 계산기는 아니니까. 됐죠? 자, 얘는 똑같아요. F'X 똑같이 찾아. 그러면은 12x 되고 플러스 12x 되고 마이너스 12x 24x. 그러면 얘는 12x로 묶으면 x 되고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는 그래도 그릇제법 안 써도 되는 좀 좋은 친구네요. 감사하게도, 그쵸? 그릇제법 안 쓰면 좋아. 안 쓸 수 있으면. 자, 그러면은 x 값이 0. 잘 봐.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좌표를 찍을 건데 0,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0, 1을 찍어야 되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 세 개를 다 지나야 되거든, 지금.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맞죠? 그러면은 극소값이 몇 개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나 되네요. 그쵸? 극소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x가 1일 때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f의 1의 값, 마이너스 2의 값, f의 1의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x가 0일 때 그때 값을 갖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f의 0의 값을 찾으시면 됐죠? 물론 지금은 이 그래프를 모르기 때문에 역시나 앞에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증간표를 해야 된다는 거 아직까지는. 네, 다음. 자, 보시면 요거를 보고 해석해야 될 게 있는데 f의 마이너스 x세제곱 fx가 있는데 자,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여기서 체크할 거. 아까 극소값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극소에서의 x값을 대입한 함수값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이거죠. x에 2를 넣어서 극소값이 나온 거구나. x가 2일 때 극소값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까 F2 했잖아요. x가 2일 때 극소값 F2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계속. 그쵸? 자,
그러면 f의 2가 극소값이니까 그게 마이너스 21이구나.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뭘 찾아야 될까? 우리 언제 극대극소를 갖는다 그랬어? 미분해서 0이 되는 x값에서. 맞죠? 그러면 f'2를 넣었을 때 결과가 0이 나와야지만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었네. 맞죠? 그러면 끝났습니다. 1번. 2 넣으면 마이너스 8, 4a 플러스 2b 플러스 11은 마이너스 21이고요. 맞죠? 그럼 f'(x) 찾으면 f'(x는 마이너스 3x 되고 플러스 2ax 플러스 b 그래서 2 넣으면 마이너스 12 2 넣으면 4a 플러스 b 4a 플러스 b 이게 0이 돼야 되네. 맞아? 그럼 끝났네. 둘이 연립하면 뭐 돼? a, b 나오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목적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자,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과 3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극값이 뭔지 알려주진 않았죠? 여기 와가지고 누구에서의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려주진 않았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래요. 근데 x가 몇일 때 극소값인지 아직 몰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일단은 f' 1이 0이고요. f' 3만 0이라는 걸 일단 알아. 그러면 나는 언제 극소인지를 알아내면 f1이 마이너스인지 f3이 마이너스인지를 알 수 있죠. 그쵸?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1을 넣어야 마이너스 1가, 3을 넣어야 마이너스 1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자 f'x를 찾으면 3x 제곱 2ax 플러스 b니까 얘가 해가 두 개가 되고 그게 뭐야? 1하고 3이죠. 그래서 너희가 풀 때 방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을 넣고 0이다. 3을 넣고 0이다. 연립해서 a, b 찾고. 그쵸? 이렇게 해도 되고 조금 이제 알면은 이렇게 활용해도 되죠. 왜냐면 두근이 1하고 3이잖아요. 근데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전개해서 3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그래서 a는 뭐? 마이너스 6. b는 9.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되고. 됐죠? 그럼 찾았어? 그럼 a, b를 찾았으니까 자, 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 1하고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그럼 이제 우리 언제 극소를 갖는지 알죠? 언제 극소 가죠? 3일 때 극소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F3이 극소값 마이너스 2네. 맞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A, B를 구했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3을 넣으면 C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극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1일 때 극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1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3차원서 그래프 개형을 알면은 이 3차원서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1이고요. 3이고요. 대략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3일 때 극소인 거 알아. 실제로 그래프 개형을 알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물론 이거 그래프 개형을 알 때 얘기야. 계속해서. 자, 내가 빔을 쓰면서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이럴 때입니다. 이 함수를 안 그려도 된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 문제 20초면 푼다. 그러면 이 그림 죽어라 그려놓고서 20초 만에 풀고 끝나면 그 그림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자, 너네가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걸 풀 때, 너네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거 자주 나와. 다음 그래프를 보고 그때값과 그때값은 x가 몇일 때 같냐?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요거를 어떤 그래프의 그림인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그래프인지.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F 프라임 그래프야. 맞아? fx가 아니야. 여기에서 그때야, 그때 아니야? 마이너스 1때 그때 아니야? 아니야.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봉우리 있으니까 이거 그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얘는 fx의 그때와 극소를 찾는 거잖아 우리. 얘는 f 프라임이잖아요 지금. f 프라임은 결국 우리가 뭐만 보는 거야? 부호만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부호만 체크하세요. 부호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그러면 x가 몇일 때 그때 값을 가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여기 2일 때죠. 네. 그럼 언제 극소값을 가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끝.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 그러면 자 봅시다. 이제 우리는 앞에 있는 걸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 그래프를 먼저 볼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문제 풀 때 이 그래프의 개형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고 풀고 그걸 활용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인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여기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얘네 둘이 통칭 하나로 정하면 그냥 결국은 진간표. 그냥 두 개 합쳐서 하는 말이 진간표 그려라. 결론은 이겁니다. 정말 길게 써놓고 말하는 거 결론 하나야. 진간표 그리세요. 왜냐면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라라는 건 증간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증간표를 그리기 위해서는 f 프라임 0이 되는 x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간표를 그려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 두 개 합쳐서 말하는 게 증간표 그린다는 거죠. 증간표를 그린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이 x절편, y절편이죠. y절편은 찾으세요. y절편은 반드시 찾으세요. y절편은 어렵지 않아요. 찾는데, 그쵸? x에다 0 넣으면 바로 결과 나오잖아. 근데 x절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 써먹진 않습니다. x절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하라고 해도 구하기 쉬운 것도 있는데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x절편까지 필요하다? 문제가 요구하면 찾아야죠. 문제가 요구하면.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x절편을 찾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프 그릴 때 x절편은 조금 생략하고 그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x절편은 그렇게 많이 물론 문제를 풀다가 필요하면 그때 찾으세요. 필요하면. 알았지? 내가 이거 x절편도 필요한데? 라고 하는 문제면 그거는 x절편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냥 조리제법 쓰면 바로 구해지게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너네 3차함수 그렸을 때 해 3개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해 하나가 만약 2야. 근데 여기가 4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여기는 4 마이너스 루트 2야.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해가 근해 공식을 써야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해서 근해 공식을 쓰고 찾을 거냐. 그래서 x절편은 일반적으로 자주 써먹진 않아요. 그리고 f 프라임 그 다음에 fx 그걸 증간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과
y축과의 교점의 좌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뭐도 쓰냐면 그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값 있죠. 그 x값을 찾았을 때 그거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쵸? 그 함수값이 뭐 극대와 극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죠? 그 좌표도 가능하면 찾아주세요. 그 좌표도 찾아야 합니다. 왜냐면 증간표에서 어차피 증간표를 썼을 때 거기 안에 어차피 f의 0이, f'이 0이 되는 x값의 함수값들을 우리가 쓸 거잖아요. 아까 증간표에서. 그쵸? 그것까지 같이 점을 찍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절편만 찾는 게 아니고.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그걸 토대로 그래프들을 한번 볼게요. 이걸 토대로 그래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도함수의 관계. 자, 3차 함수. 일단은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봅니다.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기준으로 먼저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수 차수들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가 최고차항이 양수잖아요. 그럼 아래부터 올라가는 걸로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걸로 끝나요. 그러면 음수면 내려오는 걸로 시작해서 내려가는 걸로 끝나요. 5차 함수도 똑같거든요. 5차 함수도 올라가는 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올라가는 걸로 끝나. 무조건 홀수 차수들은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f'max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질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고 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변하는 구간이 두 번이 생기죠. 그쵸?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네? 맞아? 그러면 극대와 극소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3차 함수 모양은 이렇게 생깁니다. 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만약에 F'이 중근을 갖는 경우는요. 결국은 부호를 보면 플러스 플러스죠. 그치?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한번 멈칫하긴 하지만 계속 올라가는 형태죠. 그래서 얘 증가함수 형태입니다. 그때 극소값이 없어요. 됐죠? 됐죠? 그러고 해가 없을 경우는 실근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영원히 플러스죠. 중간에 0도 안 되죠. 계속 올라가는 거야. 계속.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3차 함수는 극값을 갖는 조건은 언제일까요? 언제 극값을 갖죠? 이 세 개 중에? 얘죠, 얘. 맞아? 그리고 3차 함수는 그 극값을 가질 때 어떻게 돼? 반드시 두 개를 다 가져야 돼. 하나만 존재하는 형태는 없는 거예요. 잘 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3차 함수의 극값.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이 말이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3차 함수는 그때값과 극소값을 반드시 모두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맞죠? 네. 반드시 모두 갖는 것밖에 없어요. 됐나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모두 갖는 경우는 해가 2차 미분한 함수의 해가 도함수의 해가 두 개여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F'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나?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1학년 때 F'이 서로 다른 두 식입니다. 한 번씩 0보다 크다. 그쵸? 이거는 1학년 때 1학년 내용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됐죠? 그러면 그 값을 갖지 않는 조건은 어떤 경우에 나머지 둘 다죠. 한 번씩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은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됐나요? 그러면 한번 3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그려보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쭉 넘어가서 필수 17번. 그 다음에 4차원수 할 거야.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프 f'을 찾아야 그래프 대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3x 제곱 15x 12 3으로 묶으면 이렇게 돼서 3에 x 플러스 4 x 플러스 1 맞죠? 맞죠? 그러면 이제 2차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지네. 맞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y는 f 프라임 x야. f 프라임 x. 그럼 fx 그래프는 자 함수값을 다 찾아야 돼요. 어쨌든 찾아줘야 되는데 아 미쳤나봐. 여기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야. 뭐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0 했을 때 자 일단 y절편은 2죠. y절편 2 대략 2 여기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은 극속값이 나와야 되는데 책을 잠깐 활용합시다. 마이너스 4 넣으면 뭐 나오니? 7 마이너스 4를 넣으면 7 대충 7 여기쯤 됐죠? 그래서 여기 접수 찍고 맞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25? 아니 이거 아니네? 뭐니? 미안 다른 걸 보고 있었네. 마이너스 4 넣으면 10이네요. 10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네. 심지어 분수 나오네. 이런 씨 이렇게 그쵸? 점을 다 찍었어? 그쵸?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1 왼쪽은 마이너스 4 왼쪽은 플러스니까 증가 이렇게 해서 여기 찍어. 그리고 0 되고 다시 감소 맞죠?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여기 딱 찍어 또 맞죠? 그리고 다시 찍고 올라가서 여기를 지나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게 3차원수 그림입니다. 됐죠? 그래서 극대극소는 점을 다 찍고 y절편까지만 딱 찍으세요. 애초에 요거 찾는 거 x절편 아 됐어. 물론 학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냈는데 x절편도 쓰라고 하셨으면 써야 되긴 해. 그러면 욕 한 번 하고 써. 기분 나쁜데 이런 것까지 찾아야 되냐 욕 한 번 하고 쓰면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선생님이 시점하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자, 그럼 4차 함수 한번 볼게요. 자,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제 4차 함수를 미분하면 3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3차 함수는 해가 3개일 때와 2개일 때와 1개일 때로 나눠서 그립니다. 해가 3개일 때는 이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일단 최고창이 양수일 때 됐어요? 양수일 때 해가 3개인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알파, 베타, 감마 3점을 다 지나고 양수니까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아래서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진다고 그랬죠. 오늘 하는 요게 진짜 중요해요. 너네가 앞에를 편하게 풀기 위한 과정이야. 앞에를 편하게 풀기 위한 거.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다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해가 2개일 때 알파와 베타, 실근 알파와 중근 베타를 갖는 경우. 그럼 베타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라는 건 얘가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 x-알파고요. x-베타의 제곱인 거거든. 그쵸? 그래서 이 제곱인데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듯이 그려져요. 이해됐어요? X축에 튕겨져 나가듯이 그려집니다. 베타에서 튕겨져 나가듯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게 그런 거. 아까 X제곱 X-3이었나? 0하고 3에서 이렇게 튕겨진다고 했잖아. 맞죠? 0하고 3에서
제곱이잖아요. X 제곱. 그래서 여기서 튕겨져 나가죠. 그리고 양수잖아. 여기에 양수잖아. 그러니까 아래부터 올라가는 걸로 시작이. 이해됐어요? 왼쪽 아래에서 올라가는 걸로 시작하고 제곱인 거는 튕겨져 나가는 형태의 그림이고 제곱이 아닌 요 1차는 그냥 뚫고 들어가듯이 그리시면 이해됐지? 그 그래프에 대한 걸 좀 알고 계시면 아까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셨으면 훨씬 더 쉬웠겠죠 당연히. 그쵸? 그럼 삼중근인 경우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삼중근이라는 걸 x-알파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삼중근이라고 하죠. 그쵸? 얘는 그냥 뚫고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뚫고 들어갑니다. 한번 꺾여서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자차함수 이렇게 우리 이차함수랑 똑같은 형태로 그려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경우는 알파랑 베타 두 근이 있는데요. 중근일 때는 어쨌든 플러스니까 결국은 플러스니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한번 0이 되잖아요. 그쵸? 0이 되니까 0을 찍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맞죠? 근데 이 경우 베타가 알파보다 작을 경우는 감소하는데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해요. 그리고 여기 찍고 나서 다시 올라가죠? 그치? 맞아? 그리고 얘는 중간에 0이 한 번도 안 돼.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얘도 중간에 0이 안 돼. 계속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중간 과정에서 0이 되는 구간이 한 번 있는지 없는지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말했듯이 계단을 올라가는데 내가 잠깐 쉴 틈이 생기는 것과 없는 거야. 쉴 틈이 있는 것과 쉴 틈이 없는 거. 한 번 쉬었다 가는 거, 안 쉬어가는 거.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나타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들은 너희가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앞으로 너희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개형을 꼭 필수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했던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한 거는 꼭 알아둬야 되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또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볼까? 자, 4차 함수를 잘 보자 하니 4차 함수 그래프가 총 이렇게 6개의 종류가 나오는 거야. 맞죠? 나올 수 있는 종류가. 그러면 당연히 A가 음수면 이거 다 뒤집으면 돼요. A가 음수면 얘 이렇게 뒤집고 얘 이렇게 뒤집고 얘 뒤집고 하면 돼. 됐어요? 자, 4차 함수에서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있어. 4차 함수에서 극값이 없는 게 없죠. 최소한 하나의 극값은 다 갖고 있다. 좀 뒤집으면 반대로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다 갖고 있다. 맞아? 맞아? 극값은 반드시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상. 모든 짝수 차수인 함수들은 전부 다 최소한 하나의 극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왜? 미분했을 때 홀수 차수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홀수 차수는 무조건 해가 하나 이상 존재하죠. 맞지? 응, 해가 하나 이상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에서 반드시 극값을 갖거든.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해볼게. 그러면 A가 양수일 때 극대가 존재하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극대 다른 애도 있어? 없죠. 극대가 존재하는 것도 얘밖에 없어요. 근데 또 하나 특징. 그러면 선생님 극대가 존재하는데 극소는 몇 개가 돼야 돼? 반드시 2개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4차 함수에서 A가 양수일 때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극대가 존재하는 4차 함수는 반드시 극소값은 몇 개다? 2개다. 그래서 이 그림 보고 외우는 거야. 그림 보고 아는 거야. 여기 뒤에 있는 요거 뒤엔지 밑엔지 요걸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야. 방금 말했잖아.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고 여기서 심지어 극소값을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한다고요. 맞죠? 맞죠?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야. 그리고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럼 극대값을 갖지 않는 거는 아까 여기서 다잖아요. 그러면은 한 실근과 중근을 갖거나 한 삼중근을 갖거나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맞죠? 요렇게 찾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중근, 허근, 삼중근도 됩니다. 이게 중근에 포함이 된 거야. 삼중근. 됐죠? 됐죠? 그럼 우리 이거 3차 방정식 이번에 그거 했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 3차 방정식에 근의 조건 해가지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 조건. 그런 거 했었죠? 기억나? 이런 씨. 1학년 때 했다. 혹시 3차 방정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건 아니지? 자, 3차 방정식 한 거는 기억하지? 그거 계속 한 게 됐잖아, 너네. 3차 방정식 세근의 합, 두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 이것도 했잖아. 그쵸? 3차 방정식은 하는 건 알고 있지? 그거를, 3차 방정식에서 했던 그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4차 함수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돼요, 다. 됐죠? 자, 한번 그래프를 또 그려볼까요? 이거까지만 그리고 오늘은 문제 풀 거야.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올 거야.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마무리하고 할 거야.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핵심이라서 저희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지만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쉬워지기도 하고 여러모로 우리들한테 다른 걸 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래프 그리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얘를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자체함수가 돼 있어요. 맞죠? 여기 뭐야? 음수죠? 음수죠? 자, 그러면 한번 f' 찾아.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f' 찾으면 마이너스 4x 제곱 세제곱 플러스 4x 였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까지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내가 이 3차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려요. 어떻게? 세 좌표를 다 찍어서 마이너스 1, 1, 0 이렇게. 뭐니? 됐죠? 됐죠? 그러면 3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음수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내려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했죠, 음수면. 그쵸? 그래서 내려오기 시작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4차 증간표 또 필요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내가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좌표 정도는 찍어야 되니까 우리가 좌표 정도 찍어보자. 자, 0을 넣었을 때는 3이고요. 0,3. 1을 넣었을 때는 5에서 1 빼니까 4.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4. 똑같이 되죠? 이렇게 좌표, 이렇게 좌표. 맞죠? 맞죠? 그러면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니까 증가했다가 여기를 찍고, 맞죠? 그리고서 다시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요. 다시 0을 지나면서 다시 증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다시 0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림. 그래서 여기서 알면 좋은 거는 이거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대. 얘는 x 0제곱이라고 생각해서 0도 짝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짝수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나? y축 대칭입니다. 짝수만 이루어진 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 이렇게 y축 대칭을 그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기도 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요게 우리가 함수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함수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는 연습을 하고 이런 거 그냥 딱 해찾고 나서 특히나 이 프라임 F 프라임 X 그리는 거. 이 F 프라임 X를 그려야 그 다음에 FX를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F 프라임을 찾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좌표를 찾고. 알았지?